11번 문제. 자, 다음 중 자본금 계정이 차변에 오는 자, 이 문제 어렵습니다. 일단은 얘를 좀 포인트 잡을게요. 자본금 계정이 차변에 온다는 말은 자본금이 차변에 온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자본금 계정이라는 말, 자본금 계정에 차변이 온다는 말은 자본금이 대변에 간단 말이에요. 되게 헷갈려요, 이 말이. 요거는 일단 요 문제에 먼저 포커스를 맞춰볼게요. 자본금 계정이 차변에 오는 거래죠. 자본금이 차변에 오는 거라면 1, 2, 3, 4를 전부 다 분개할 줄 알아야 돼요. 자, 1번 현금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했다. 그러면 차변에 일단 현금이 들어오고요. 출자라는 단어의 포인트는 자본금이 되는 거죠. 1번 땡, 1번 틀렸고요. 자, 2번 기중에 현금을 추가 출자했다. 똑같은 분개요. 이것도 땡. 3번 기말 결산 시 인출금을 정리했다. 자, 인출금이 사라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인출금, 대변에 자본금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답을 봤더니 답은 3번이 돼 있어요. 사실은 이 문제도 이의제기형이에요. 왜 그러냐면 반대되는 분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인출금의 개념은 나갈 때도 인출금이지만 들어올 때도 인출금이라는 개념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분기가 된다라면 얘도 지금 현재 3번에 대한 해석은 요 해석이네요. 맞죠? 자본금이 이제 감소되는 형상이라서 3번이 정답이 됐는데 제가 설명을 거꾸로 했습니다. 이렇게도 분기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1번에 3번 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홈페이지를 보지 않았지만 이 문제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보는 김에 제가 자 한국세무사에 이의제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방법은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단에 보시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공지사항에 들어가서 그 회차의 확정 답안 발표라고 있죠. 여기에 클릭하시면 이제 이의제기가 나옵니다. 지금 문제가 이론 11번 문제죠. 그래서 전산회계 2급 11번 문제에 관련된 이의제기는 아무도 없었네요. 아무도 없었네요. 이런 문제는 이의제기를 좀 해야 돼요. 모두 정답 처리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석 좀 더 갈게요. 4번 기말 결산 시 당기순이익을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한다. 4번 같은 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분개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일단 자본금이 증가되는 거래죠. 자본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말을 하면서 적으니까 증이랐습니다. 자본금이 증가가 되고 실질적인 여기 들어오는 계정 과목은 손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들어와요. 집합손익이라는 임시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본금은 증가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당기순 손실이라고 하면 자본금이 차변에 오는 거래가 되겠죠. 일단 여기서는 3번으로 정답이 채점이 된 겁니다. 자, 다음 문제. 자, 12번 문제입니다. 비용의 이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 일단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연이라는 말은 내년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년을 의미하는 것은 선이라는 글자와 어울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연의 반대말은 이제 설정이죠. 설정에 관련된 거는 올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통상 100%는 아니지만 위라는 계정 과목과 잘 놉니다. 일단은 이연이라는 것은 선이기 때문에 선을 찾으면 이 두 개가 나오죠. 이제 전제 조건이 비용이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요거 좀 정리해 놓으시면 아주 결산 문제에서 유익한 문제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자, 13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거래요소의 결합관계로 이루어지는 거래. 이런 문제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만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1번 거래처 경조사비로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대변에 보통예금이 가고 차변에는 접대비가 옵니다. 자, 지금 현재 얘는 비용이라는 걸 알았어요.
얘는 보통 예금이기 때문에 자산이라는 걸 알았죠.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제가 발효정자를 그리고 연속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발효정자 거꾸로 그리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이제 차변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자산과 비용이 났어요. 현재 그러면 여기는 부채, 자본, 수익 이렇게 쓰고 얘는 계정과목이 안 나오니까 일단 X. 자산이 자기 위치 반대로 갔죠? 감소. 비용이 자기 위치 왔죠? 증가. 근데 비용은 증가라는 용어보다는 발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선생님 그러면 비용이 대변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취소라는 말을 쓰면 되는 거죠. 자, 2번 가겠습니다. 보통 예금을 출자, 자, 출자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대변에 일단 뭐라고 써야 된다고요? 자본금이라고 쓰고 그 다음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오게 된 케이스죠. 보통 예금이라고 쓰고 그 다음 자산이고 선생님 자산인지 부채인지 뭐 어떻게 하세요? 요거는 안 되면 지금 혹시 안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이라는 거 있죠?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 들어가서 얘를 보고 하시면 됩니다. 자산인지 자본인지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자, 자산은 왼쪽이 위치했으니까 증가, 자기 위치 오면 증가, 자본도 자기 위치 왔으니까 증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좋겠죠. 3번 가볼게요. 사무실 임차 보증금 30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자, 일단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갔고 차변에는 임차 보증금이 났죠. 자, 임차 보증금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임차 보증금에 들어가서 가보면 얘는 자산으로 되어 있고요. 얘도 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산이 자기 위치에 온 얘는 증가하고 얘는 감소가 되는 거죠. 자, 4번 문제. 사무실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사용할 컴퓨터를 계정하면 뭐라고 하냐면 비품이라고 하죠. 자, 비품을 구입하고 무엇으로 결제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재고자산의 아님으로 써야 되는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이라고 써야 되겠죠. 여기가 자산, 얘는 부채입니다. 자, 비품, 자산이 자기 위치였으니까 증가, 부채, 자기 위치였으니까 증가 이렇게 되겠죠. 조심스럽게. 현재는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는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13번 문제는 시간이 일단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는데 어렵기도 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회계 2급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런 연습이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할 때는 이렇게 얘를 세팅 딱 해놓으시고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제 저 정도 실력이 되면 딱 보자마자 답이 탁 나오긴 나와요. 그때 되면 이렇게 붕괴 다 하지 않아요. 자산만 먼저 찾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되면 이런 방법을 써야 돼요. 자, 1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어렵죠. 이번에 회계 2급에는 어려운 이론이 좀 어렵게 났습니다. 다음 거래와 관련이 있는 계정 과목은 기말 현재 미국 하이사이 외상 매출금 1000달러에 대해서 외화 평가를 했다. 처음에는 1300원이었는데 1000원으로 떨어졌다. 자, 첫 번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얘는 자산인가요? 부채인가요? 첫 번째 질문. 자,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처음에 금액이 얼마냐면 1300원이었어요. 그래서 1300원에서 정확하게 하면 1000달러니까 130만원에서 이제 얼마로 변신시켜야 되느냐 이거죠. 1000원으로 변신했기 때문에 100만원으로 변신시켜야 돼요. 자, 자산이 130에서 100으로 갔어요.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손실이다 라는 거죠. 손실이면 어디에? 차변에 어떤 계정 과목을 쓰느냐. 외화, 이게 기말이기 때문에 평가입니다. 평가 손실을 얘는 환산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시간이 제법 됐죠? 41분이 나오고 있네요.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연속으로 하니까 좀 지치네요.
자, 15번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대여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 포함하여 처리했을 경우에 일반 기업회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 일단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일단 예를 하려면 이런 논리를 아셔야 돼요. 대손상각비는 어디에 쓰는 개념 과목이냐면 매출채권에 쓰는 개념 과목이고요. 그 다음 매출채권 외에는 어떤 개념 과목을 쓰냐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개념 과목을 쓰죠. 매출채권 외라는 말은 이제 뭐냐면 미수금, 대여금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일단 첫 번째 알아야 되는 내용은 일단 이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얘는 이제 몇 번대냐면 800번대가 되죠. 800번대가 되고 얘는 이제 몇 번대가 되냐면 900번대가 되죠. 자, 이런 논리인데 일단 내용은 대여금에 대한 거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써야 되는데 대손상각비를 썼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느냐 이겁니다. 즉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라 지금 현재 기타니까 900번대죠. 영업외를 써야 되는데 900번대 영업외입니다. 영업외를 써야 되는데 무엇으로 썼다? 판매비와 관리비로 썼다라는 거죠. 얘가 이제 기준점이고 얘가 오류입니다. 오류.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한번 나열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 쓰시고 시험지 때는 이렇게 다 쓰지 않으셔도 되겠죠. 매출 총이익 마이너스 판관비는 영업이익 이렇게 쓰시고 영업이익에서 플러스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영업외라고 할게요. 영업외 수익과 비용을 빼고 나면 다음하나 빼고 나면 법인세 차감전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 차감전 순이익 이렇게 쓰고 빼기 법인세 등을 빼고 나면 당기순이익이 나온다. 손익계산서 흐름은 알고 계셔야 되죠? 숫자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이제 대손상각비를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냥 매출액은 10,000원이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원래는 이제 오류를 범하기 전 정확한 거는 정이라 쓸게요. 정확한 거는 10,000원에 빼기 0 이꼴은 10,000원에 지금 빼기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영업이익은 10,000원이고 영업의 수익에서 1,000원이 빠져서 얘가 9,000원이 되는 케이스고 쭉 가서 9,000원이 되는 케이스인데 오류 한번 적어볼게요. 지금 같은 오류는 이제 어떤 오류가 발생되었냐면 10,000원에 빼기 0이고 여기에 10,000원이 된 상황에서 판관비에서 빼버린 거죠. 판관비에서 1,000원을 빼버렸기 때문에 얘는 9,000원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영업에는 0이 되고 이 꼴은 9,000원이 되어서 9,000원이 되어서 결론적으로는 쭉 가서 9,000원이 되었습니다. 즉 원래는 이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오류가 범하면서 이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냐면 이 포인트에 이제 문제점이 발생되었죠. 자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은 과소 계상되었으나 영업이익은 과소 계상되었으나 지금 영업이익은 오류로 인하여 9,000원이 되었으나 당기순이익에는 변화가 없다. 맞는 말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기업의 매출활동 결과인 매출총이익에는 여기죠. 영향이 없다. 영향이 없습니다. 틀렸고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정상 처리된 거 아니죠? 정상은 얘가 정상인데 지금 이렇게 쓴 케이스예요. 당기순이익 계산에 따라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여기에 가야 될 것이 여기에 갔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연속으로 한번 해봤더니 대략 50분쯤 나오네요. 자,
제가 한 3개 정도 잘라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